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도성 성곽길에 걸쳐있는 산들을 좋아합니다. 북쪽의 북악산부터 시계 방향으로 낙산, 남산, 그리고 인왕산까지 4개의 산들은 모두 저마다의 매력을 자랑합니다. 똑같은 산인데도 성격이 다른 4명의 친구들 같습니다. 북악산에 오르면 남쪽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 그리고 저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광화문을 주로 남쪽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그 너머의 근정전을 올려다보고 이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경복궁의 위엄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북악산에 올라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익숙한 건물과 공간이 새롭게 보입니다. 올려다보던 곳을 내려다보고 거대한 공간은 작게만 보이니 무척 낯선 느낌이 듭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까지 묘해집니다. 시선의 상대화. 북악산 정상만큼 시선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한 곳이 또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낙산은 4개의 산 중에서 가장 낮은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성곽 안과 밖의 높이 차이 때문인지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성곽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보다 성곽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노란색 조명이 성곽의 외곽을 은은하게 비추는데 그곳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자연스레 연인들도 가족들도 많이 찾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셈입니다. 낙산은 제게 시간은 공간을 재정의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왕산은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바위가 산에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산이 되고 싶었던 소심한 바위라는 생각에 가끔 혼자 웃습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인지 바위를 타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왕산을 오르는 길은 매우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왕산의 정상은 큰 바위의 인심을 넉넉하게 베풀어줍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 정상 덕분에 다른 산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여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넉넉함 덕분에 인왕산이 바위인지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
사실을 일깨워주는 공간. 인왕산이 그런 곳입니다. 이제 남산 차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산은 제가 다른 산만큼 자주 간 곳이 아니라서 남산에게는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자주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니 남산도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산을 오르는 것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동대문역에 내려서 낙산을 향하거나 경복궁역을 나와서 인왕산으로 걸어갈 때 출발 지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주한 도심입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곳이고 마음의 무거움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내판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침내 도착한 산 정상은 분주함이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고단함은 저 멀리 산 밑에 있는 것이며 무거움 역시 이곳까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도심의 산 정상에 이르면 산 아래의 분주함과 산 위의 고요함 사이의 극적인 대비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한적한 산 정상에 이르는 것은 언제나 따뜻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무척 좋아합니다. 맑은 녹차로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이 씻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도심 속 산을 오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산 위에 오르면 산 아래의 일상과 나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뚜렷한 대비를 보는 것만으로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일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작 20분의 등산만으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산을 내려가면 이제는 그 일상이 예전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최근에 건축가 김현진 님이 쓴 진심의 공간을 읽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리다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집의 여러 요소에 대한 저자의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문은 방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라는 내용과 함께 방 안의 주인과 방 밖의 타인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방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문 양쪽의 상태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저자는 문을 다룬 챕터의 소제목을 문은 비대칭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문, 계단,
창문, 지붕, 집의 여러 부분에 대한 그의 생각을 풀어냅니다. 건축의 요소와 인간의 삶을 균형 있게 다룬 사색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읽는 내내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자는 지붕을 사색의 공간으로 소개합니다. 텅 빈 지붕 위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사색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행위와 그로 인한 거리감이야말로 나 자신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표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자에게 지붕이 사색의 공간이라면 저에게는 산이 그러했습니다. 출발점은 달라도 생각의 도착점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지붕에 대한 저자의 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요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싶은 날이 있다. 피할 수 없었던 만남과 대립을 잠시 잊고 싶은 순간, 멀리 갈 수 없어 그저 높은 곳에 오른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잠시 잊는다. 그리움과 허무함을 불러주는 공간이 존재한다면 풍경은 나의 체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현실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적확한 언어들만 남을 것이다. 괴로움은 그 정체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순간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책을 덮고 생각해 봅니다. 저자에게는 지붕이 그랬듯 저에게는 산이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공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낭독의 시간이나 나만의 일기장이 비슷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